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안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위클리벳에서 참 얘기하기 껄끄러운 네. 사안들이 좀 터질 때가 있는데 네. 저희도 고민하거든요. 네. 이제 양심상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위클리벳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살충제 계란 파동. 그렇죠. 예, 처음에는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는 뭐 스페인산이라든지 유럽산의 어떤 계란이라든지 또는 그 가공식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네.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난리가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계란은 괜찮다라고 했지만 실제 지금 난리가 난 뒤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뭐 계란 유통량이 한 5% 정도가 살충제 계란이었던 걸로 밝혀져서 뭐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온 국민이요. 네. 이번에 또 하나의 우리 살충제 이름을 알았어요. 피프로닐. 그렇죠. 예. 사실 이번에 이슈가 된 살충제 성분들은 많아요. 피프로닐 말고도 뭐 에톡사졸이라는 것도 있고 피리다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피프로닐이 이제 처음에 이슈가 되는 바람에 모든 국민이 이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 이름을 다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그러니까요. 반려인들한테도 요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반려동물용 외부 기생충 구제제 제품이죠. 진드기 예방하고 이런 약 중에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약, 반려동물 보호자분들 거의 다 아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의 대표 성분이 바로 피프로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태를 계기로 지금 뭐 반려동물 보호자분들도 그 약을 지금까지 내가 발라줬는데 괜찮은 거냐, 앞으로 발라줘도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려동물한테도 이게 네. 위험하지 않았겠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걸 또 사람들이 그렇죠. 발라주잖아요. 네. 뭐지 그럼 나한테도 축적이 됐을까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네. 있는데 자 정확히 전문가로서 알겠습니다. 밝혀주십시오. 일단은 피프로닐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페닐피라졸이라는 계열의 살충제인데 얘가 그 이제 기생충, 우리 말하는 뭐 진드기나 벼룩이나 이런 외부 기생충들 있죠. 흔히 말하는 해충 이런 절지동물에 들어가면 걔네 중추신경계를 막 흥분시켜서 이걸 이제 죽이는 광분을 시켜서 얘네들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살충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글루타메이트라고 하고 하는 게 있고 가바라고 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글루타메이트, 가바. 생물학 쪽 좀 공부하신 분들 다 들어본 거일 텐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관여가 돼서 염소 이온을 여는 통로가 하나 있고요. 중추신경계에 가바가 작용해서 이 염소 이온을 여는 통로가 있는데 이 두 개 통로를 영향을 줘가지고 이 피프로닐이 그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이 기생충을 죽이는 그런 약이거든요. 살충제인데 그러니까 두 개 다 작용을 하는 거 그래서 보니까 두 개의 통로에 작용을 하는 거죠. 강력한. 그런데 이제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피프로닐이 이 두 개의 통로를 광분시켜서 이제 중추신경계를 광분시켜서 죽이는데 과연 이게 사람이나 개고양이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효과가 강력하면 사실 독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 해충한테 작용하는 것보다 이 포유류 사람을 포함한 개고양이에는 이 영향력이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채널 통로 중에 이 글루타메이트가 관여하는 채널은 일단 포유류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바가 관여하는 채널은 포유류에도 있지만 이 피프로닐이 이 포유류에 있는 가바 채널보다는 이 해충에 있는 가바 채널이 훨씬 더 친화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충제의 영향력이 포유류보다는 이 해충 이 절지동물에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 그러니까 같은 용량에 노출이 돼도 사람한테는 좀 덜 위험한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사람한테 또 축적이 된다거나 반려동물한테 그렇죠. 축적이 된다는 게 또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피프로닐이 그렇다면 사람한테는 안전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의사협회에서도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발표하는데 뭐 하루에 몇백 개씩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노출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반려동물용, 즉 동물용 의약품으로 나온 이 피프로닐, 이 기생충 구제제, 외부 구충제는 이 제형이라든지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살충제, 농약으로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피프로닐 성분으로 약을 만들지만 농약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제형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특히 또 개발할 때 오리지널 제품을 개발할 때 개고양이는 물론 이 사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다 하고 출시가 되거든요. 이 제품이 나온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뭐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 때문에 반려동물용 피프로닐 제도 어떻게 제재 큰일 났나 하면 안 되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계란에 뿌려진 그 살충제하고 반려동물에 사용되는 그 약으로 나온 피프로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계란 살충제 문제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거 불법으로 막 대량으로 이 농약을 막 만들어가지고 말통 단위로 몇십만 원 주고 팔고 이걸 뿌리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몇 개를 섞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용약품으로 정식으로 허가받고 인허가 받아서 나온 제품과는 다르다는 게 이제 맞아요. 중요하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려동물 보호자 분들께서 이 피프로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서 이 약을 지금 정기적으로 발라줘서 이 진드기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반려동물의 진드기를 이걸 지금 예방을 안 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사용해서 예방을 했을 때와 이게 위험하다고 이걸 예방을 안 했을 때 보는 피해의 정도가 어디가 더 큰지. 그렇죠. 근데 우리 당장 우리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동물한테도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지만 동물과 사람이 함께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뭐 라임이라든지 또 우리 SFTS 이런 거 다 진드기가 매개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예방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고 이런 진드기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건데 이 지금 피프로닐 때문에 좀 말 그대로 쫄아가지고 이 반려동물한테 예방을 안 해주다 보면은 더 큰 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반려동물용 피프로닐 제제 또는 피프로닐이 안 들어있는 진드기 구제제도도 있어요. 이런 걸로 꼭 진드기 예방은 해주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항상 어떤 약이나 이런 거 사면은 주의사항 굉장히 그렇죠. 작은 글씨로 돼 네. 있기는 한데 작게 맞아요.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안 읽어보는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그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좀 언급을 드릴게요. 몇 가지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용 피프로닐 제제가 이게 발라주는 거예요. 좀 뿌려주는 제도 있고 발라주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바른 다음에 그 투약 부위가 마를 때까지는 동물을 맨손으로 만지지 마라.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약 자체를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지 마라. 보관하지 마라.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어느 약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약을 사용할 때 맨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이 투약 중에 막 지금 손에 그 성분이 묻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지 마라. 이거 너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눈에 묻었을 때는 충분한 양으로 물로 씻으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라. 이 몇 가지만 지켜주면 사실은 이 반려동물용 피프로닐 제제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반려인 분들은 안심하고 원래 하시던 대로 예방 활동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 닭 산란계 농장을 그러니까요. 비롯해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먹을 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던 맞아요. 문제가 또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란계 농장에서 그러면 왜 이 피프로닐을 막 불법으로 제조해가지고 이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었냐? 이게 바로 닭진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와그모라고 하는 닭진드기 때문에 그런데 뭐 몇 가지 연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닭을 키우는 농장에 뭐 90% 넘게 이 닭진드기가 다 퍼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농장주 입장에서는 너무 얘네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살충제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이 불가피하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효과가 좋다고 하면 사서 자기도 뿌리는 거죠. 이 닭진드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닭 날개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흡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킨으로 먹는 육개 같은 경우에는 생후 한 달 내에 보통 출하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걔네들도 굉장히 좁은 곳에 키우긴 하지만 그래도 걔네는 풀어서 키우거든요. 근데 굉장히 거기도 좁긴 좁습니다. 근데 산란계는 우리 A4 사이즈의 그 케이지 다 아시죠? 거기에 이제 갇혀서 알만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 화면을 통해서 많이 너무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그리고 그거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충격받았겠죠. 진짜 그렇게 알을 낳는 줄 몰랐죠. 네.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알 하나 낳으면 이렇게 주워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능에서 보면은 닭장에 닭들이 있고 얘들 그냥 여기 집 같은데 예쁘게 네. 떡 나눠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오고 그거 아니었다는 거. 이렇게 공장처럼 된 철창이 쫙 있고요. 거기 닭들이 한 마리씩 들어가서 이제 알을 계속 낳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데 자기 털 밑에서 깃털 밑에서 닭진드기가 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란율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살충제가 또 효과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 농장에서 이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네. 먹을 음식에 그 살충제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된 건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원래 진드기를 닭들이 먹으러. 뭘 해야 되죠? 모래 목욕 같은 거 맞아요.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원래는? 맞아요. 그런 걸 네. 전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맞습니다. 이게 모래 목욕을 하고 하면은 진드기가 떨어지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산란계 농장에 있는 닭들은 그런 걸 전혀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자, 이 살충제가 위험하다고 했으니 네. 그러면 다른 대체제. 그렇죠. 예. 이게 대안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요. 대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친환경적인 이 닭진드기 구제제가 몇 가지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의 효과에 대한 또 찬반 논란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게 근데 문제죠. 그런 게 항상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친환경제가 나와 있고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진 않겠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 닭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대요. 예를 들면은 지금 육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기용 닭 같은 경우에는 20며칠밖에 안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쫙 키우고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빼더라고요. 한꺼번에 빼서 이제 예. 도축장으로 가고 또 쫙 집어넣어서 또 키우고 빼고 해서 닭장을 사육장을 한번 싹 비운 다음에 거기를 한꺼번에 소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충분한 농도로 소독약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게 하는 거. 이 시간이 또 중요하거든요. 농도와. 그런데 산란계 농장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에 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빼갖고 빈 개사를 청소할 수가 없죠. 사실상. 근데 그래도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그렇게 비워놓고 청소를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관리 잘하고 닭이 닭장이 비었을 때, 그러니까 그 개사가 비었을 때 소독을 잘 하면은 닭진드기를 이런 살충제를 쓰지 않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살충제를 농가에서 지금 막 이렇게 뿌렸는데 이거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네. 사실 지난해에 네. 먼저 농민들이 가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전한지 적도 있죠. 먼저 조금 맞아요.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농민들이 답답해서 할 정도 요구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뿌리면 몇 번 뿌려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구입해서 뿌려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옆 농장이 효과를 봤다 그럼 나도 좀 구입처 알려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이 닭진드기를 구제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과 이런 가이드라인, 살충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서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던 게 네. 뭐냐면은 친환경 거기서도 계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주더라도. 그걸 사 먹었던 이유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내 몸에 좋겠지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친환경으로 키워졌으면 뭔가 닭에게 우리가 조금 덜 미안하게끔 키워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막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인증제 자체가 살충제 쓰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의미라는 걸 별로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친환경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 기준이 그 사료에 항생제 안 썼고 이런 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점검 때 살충제 계란 나온 게 친환경 농장에서 오히려 비율이 높았죠. 높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같이 이슈화 되는 게 이제 또 동물복지 축산 농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태를 계기로 이 공장식 축산을 버리고 동물복지 축산 농장으로 가야 된다. 또 이런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친환경으로 먼저 인증을 받아놓고도 그 뒤에 관리가 그렇죠. 전혀 안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맞아요. 벌어졌잖아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신뢰를 쌓아가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네. 게다가 확 무너졌단 말이죠. 맞아요. 이걸 다시 쌓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근데 친환경 그 인증제와 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훨씬 좀 까다롭긴 까다롭고 점검하는 기준이 더 많아. 인증 기준이 뭐 사육자의 점검하는 그 항목부터 주기적으로 건강 관리 해주는지 또 개사 크기 또 운동장 크기 물은 잘 주는지 급수량 또 이 햇빛 이런 것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 여지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심이 드네요. 네. 국민으로서. 한번 뒤통수를 맞은 국민으로서 의심이 드는 게 네. 좋아요. 인증 받을 때는 그렇게 쫙 해놓고 한단 말이죠. 네. 그걸 제대로 주기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관리해줄 인력이 있나요? 그 정부가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정말? 사실은 이 인증 기준에 보면 주기적으로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재인증을 네.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몇 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재인증 농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받은 농장이 모든 축종을 합쳐갖고 작년 말 기준으로 11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산란계가 제일 많기만 해요. 89인데 9개밖에 안 돼요. 89개. 지금 막 1000몇백 개 농장이 산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아직 89개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주의가 필요한 거는 이 모든 문제를 이번에 닭진드기 피프로닐 살충제 문제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시민단체에서. 근데 이거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동물복지 농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닭진드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라는 게 있네. 우리가 동물복지를 인증해서 좀 더 비싸게 나오는 달걀이 있네. 라고 저쪽으로 앞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건 좋지만 이게 이거의 마치 원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AI 그 혹독한 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방역정책국이 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지금 원인을 밝히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 중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식 개선이라는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맞아요. 예. 지금 당장 동물복지 인증 계란들이 출시돼 있어요. 직거래도 할 수 있고 마트 가서도 살 수 있는데 훨씬 비싸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그래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그렇죠. 지금 계란이 하나에 100원, 200원인데 이거를 막 6, 700원 비싼 건 1000원이 넘어가거든요. 네. 이거 사서 구입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이제 정부가 2013년부터 거의 5년째 운영하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요. 그러면은 대답은 다 잘하세요. 비싸도 나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사겠다. 근데 실제 구입 비율은 그렇게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번 사태에 막 흥분해서 동물복지 외치면서 동시에 나는 계란을 비싼 값을 주고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계란을 넘어서 지금 소, 돼지, 오리에서도 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나는 비싼 돼지고기, 비싼 소고기, 비싼 오리고기를 먹을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장 이제 속상할 때가 내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네. 있어서 가장 이제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만연돼 있는 사회를 정말 불공정하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노동에 있어서도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농가들도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예전하고 다른 대응이 나오더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그에 응하는 다른 사람들 예전 같았으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네. 자기네들은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해. 음. 손가락질 한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거기에 전혀 책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번 사태가 너무 불행한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동시에 반대급부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또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녹화 날짜 바로 전날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 장관님께서 2020년까지 동물복지 축산 산란계 농장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몇 년 안 남았어요. 30%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걸 소비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왜 AI 터져가지고 닭 못 먹고 계란 못 먹는 상황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가격 엄청 폭등하는 거 봤잖아요. 네. 그럴 바에야 평소에 그 관리 차라리 잘해서 좀 비싸더라도 비싸더라도 이런 그러니까요. 사태까지는 좀 안 오게 하는 그게 더 현명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1년에 뭐 통계 자료 보니까 1년에 1인당 평균 간접적으로 먹는 계란까지 뭐 200 몇십 개를 먹는데 260개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네. 그 정도 먹는데 과연 계란 소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네. 우리는 늘 네.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듯이 네. 동물도 가장 동물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길러지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맞습니다. 또 우리가 신경 써주는 거
가는 길이 힘들고 좀 지루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요. 좀 동물 복지가 좀 더 많이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